네, 어림없는데, 예, 어차피 뭐 우리가 지난 가을을 보내고 또 이제 겨울을 맞이하면서 이 우리는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느냐? 참 너무나도 지난한 그 세월이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또 고난의 어떤 그런 역경을 헤쳐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사기 탄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탄핵으로 헌정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치러진 그 어떤 선거도 불법이며 전자개표기, 사전선거 등 부정 개연성이 매우 높은 선거제도를 방치한 상태에서의 선거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지난 4.15 총선은 움직일 수 없는 부정의 증거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왔으며 또 근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부정선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4.15 총선은 원천무효이고 또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의결한 모든 법안 원천무효입니다. 선거는 법치와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선거의 부정행위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자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는 반역과 반란으로서 선거의 공정과 투명성이 실종된 중앙선거관리위는 하루빨리 해체되어야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 조직입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심각한 전자개표기, 사전선거, 중국인 개표 사무원 아울러 폐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투표소 수개표를 반드시 도입하고 또 투표소에서 모든 것을 집계해가지고 이 중앙에서 발표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김대중, 김영삼 추종, 종북반미, 친중 세력 등에 장악된 위장 보수 세력들에 의하여 아무 죄 없이 탄핵을 당하셨습니다. 국가안보 파괴, 국군 해체, 적화 상황, 경제 파괴, 원자력 발전 파괴, 민생 파탄, 외교 고립, 헌정 파괴, 불법 부정부패 타락, 코로나 정치 방역,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품질과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신고무신 착용 등 대한민국의 모든 비정상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박정희 광장 대한문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애국자이시고 이 나라를 구할 전사이십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탄핵의 진실, 대한민국의 현실,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는가 하는 진실을 알리는 것이 자유혁명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지름길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생업과 경조사 등 공사관계로 바쁘신데도 중국 공산당, 북한의 추구, 국가반란 탄핵 세력의 적화를 막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일념으로 함께해 주신 태극기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행사 시작 전에 우리 단체장 여러분들과 그 다음에 오늘 연사, 주연사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환 대표님 올라오시고요. 예, 예, 이명로 부회장님 올라오세요. 네, 올라오시죠. 네. 예, 오늘 날씨가 차가운데 백골 사단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북한 주종 종북 좌익 세력의 대한민국 자유민체제 전복, 선전선동, 심리전 규탄, 북한 살인 독재 연방제 목적에 5.18 광주 내각제 개헌, 부정선거, 위험물질 접종 규탄, 사실보도 유튜브 계정 폭파 등 국민기본권 및 언론 탄압을 규탄한다. 체제전복, 더불어민주당, 5.18 국민당, 국민의힘, 민노총, 전교조,
종북 좌익 독재 국가 파괴 세력 물러가라. 탄핵무효, 헌정복원, 정신무장, 자유대한민국의 전사가 되자. 대한문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태극기 국민 여러분께 대하여 경례. 바로 국민은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앞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은 불법과 사기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한 푼 받지 않았으며 헌정 논란도 없었다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현재 헌법상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이어서 애국가 제청하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 맞춰서 4절까지 힘차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여 외로우나 즐거워
달려간 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어서 문재인 이적 세력과 자유도 인권도 없는 북한 세습왕조 살인 독재자 김정은으로부터 현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는 혈맹국 미 합중국에 대하여 감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가 1절을 함께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홍영영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 불법 파면에 한가하다 돌아가신 송열사 오인 및 애국열사 사인과 6.25 사변에서 돌아가신 미군 및 유엔군 전사자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도 묵념. 바로 모두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조영환 대표님,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박정희 대표께서 반포하신 국민교육헌장을 함께하겠습니다. 교육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오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가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 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선권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의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오늘 저희 김광진 대표께서 오늘 저 아르바이트 관련해 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그러니까 매월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먼저 주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난 토요일 날 토요 집회 때 대학문 집회하면서 바로 이 대로변에 저희들이 대형 현수막을 우리가 세웠습니다. 가로 6m, 세로 10m의 대형 현수막을 세웠는데 이게 상당히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상당히 효과도 컸고 또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부정선거는 적화다. 대한민국 적화 목적이다. 그리고 국힘당과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선관위, 언론 모두 한 통속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냐, 그리고 북한의 노예냐, 죽음이냐 선택을 해야 된다.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근데 상당히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행사 때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대형 현수막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내 주요 상황으로서요. 검찰이 지난 그러니까 어저께죠, 17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을 삼성 합병을 통해 그룹사 경영권을 불법 승계했다는 혐의로 징역 5년과 그 다음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2014년 아버지가 병원으로 쓰러지신 뒤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다. 3번의 영장실질심사와 1년 6개월의 수감도 겪었다. 어느덧 저도 50대 중반이 됐고 1심 재판이 마무리되는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초일류 기업, 국민의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를 부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을 5년 구형과 징역 5년이죠. 5년과 5억 원의 이 구형을 때린 것은 상당히 의도되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이가 삼성전자를 뺏으려고, 즉 삼성전자의 어마어마한 이 기술을 중국과 관련된 이런 상당히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를 뺏으려는 어떤 의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현재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과 문재인은 방치하고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한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며 삼성전자를 뺏으려는
중국과 관련된 그 어떤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제가 조선닷컴의 댓글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몇 가지를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재명이는 구속 못 시키면서 왜 삼성을 못 쓰게 굽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납부하는 삼성 총수를 제발 그만 괴롭히시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은 사적 자치이지 외부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양사 간 합병 비율도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해졌고 일부 합병을 반대했던 주주들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다.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시장법이 뭔지도 모르는 검찰이 잘못됐다고 입을 놀리며 5년 구형을 한다는 게 제대로 된 나라냐. 개버린 독재인 이 역적 시절에 검찰 완장차고 부역했던 놈들부터 다 쳐내야 한다. 삼성 망하면 대한민국 한 달도 못 버틴다. 맞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GDP의 20%를 삼성그룹이 현재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만약 삼성이 망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망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썼어요. 코로나 백신 구하랴, 외국 순방 따까리 하랴, 고용 창출에 세금 내랴, 어쩌라고 자꾸 괴롭히냐. 윤석열의 검찰, 윤석열의 법무부 참 어이가 없습니다. 힘없는 이재용만 조지고 여러 의혹의 중심에 있는 문재인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말로만 정의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있지 실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작 잡아넣을 놈은 못 잡아놓고 죄 없는 세계 초일류 기업의 총수를 왜 괴롭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합병을 해서 주주에게 도움이 되면 되었지 피해를 입힌 게 무엇인가. 삼성 바오로 직스가 지금 주주에게 얼마나 큰 자산을 안겨주었냐. 삼성전자가 평택에 공장 건설할 때 문머저리가 괴롭히고 수수한답시고 오라가라 하며 감옥에서 허송세월 보내게 할 때 대만의 TSMC는 네덜란드의 극저예선 장비를 연 20여 대 사와서 발전을 했고 삼성은 10대도 들여오지 못하고 지금 대만보다 뒤진 결과를 만들었다. 운동권 쓰레기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사기업의 미래 전략실을 없애라 마라 간섭하고 돈 벌 줄은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선동질에 귀신같이 뛰어나 돈 쓰고 국민들 갈라치기에는 이골이 난 놈들이다. 이들이 없어져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암덩어들이다. 삼성이 세운 공은 온 나라에 이익을 줬지만 삼성 때문에 손해를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경제를 살리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왜 자꾸 때리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시키겠습니다. 문재인이가 삼성에 심어놓은 준법 감시단에 문재인의 충견 전문용 판사는 아직도 삼성에 있냐. 문재인은 삼성을 이류 회사로 만들어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삼성을 몰아치냐. 검찰은 기업의 자유를 치면은 준법 감시단이나 수사해라. 예. 이게 국민 여러분들의 여론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삼성그룹에는요 준법 감시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한 국가가 헌법과 그다음에 그 관련 법률, 예를 들어서 주로
이 기업이 관련된 법은 상법입니다. 근데 그 기업에 관련된 이 상법이나 모든 것을 제대로 지켜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의 기업 경영을 그러니까 법을 제대로 지키느냐 이걸 감시하겠다고 해서 준법감시단을 삼성그룹에다가 바로 투입시켰어요.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문재인 이거 간첩 사실은 당장 잡아가지고 저는 사실 저 광화문 광장에 서울시청 광장에 효수해야 된다. 효수. 어떻게 북한의 간첩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가뜨렸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들에 대해서는 말을 어떻게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가 침몰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결국은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를 다 부정선거하니까 그냥 간첩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간첩을 국회의원 만들고 말입니다.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 아닙니까? 부정선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자정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치, 사법이죠. 사법, 정치, 언론, 물론 시민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선거입니다. 선거만 제대로 된다고 한다면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현실, 저들이 배째랍니다. 배째랍니다. 근데 배째해줘야죠. 배째라는데 국민 여러분들이 배째해주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배를 째는 날이 올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 저는 삼성과 거래를 했었습니다. 근데 삼성은요 정말 기업이 깨끗합니다. 물론 제가 안에 내부는 잘 모르겠지만 삼성은 그 기업 문화가 다른 기업과 틀려요. 그리고 급여도 많이 주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거래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투명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누가 어떻게 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죠. 그리고 삼성 이재용 회장은요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그 재벌 2세라 해가지고 이렇게 거드름 피거나 또는 그냥 놀러 다니거나 이런 분들이 아닙니다. 뭐 골프 치거나 술 먹고 뭐 룸사롱 가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선대로부터 이 나름대로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지 아주 열심히 합니다. 정말 이 삼성이라는 그룹을 초일류 기업으로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지금 이 종북 좌익 세력들, 남로당 세력들이 이재용 회장을 사실 삼성을 뺏으려는 겁니다. 목적은 거기였습니다. 예, 조선일보가 아주 대놓고 인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프레시안 출신의 그러니까 프레시안은 약 종북 좌익 성향입니다. 프레시안 기자 출신의 윤태권 정치 칼럼니스트의 글을 올렸는데 조선 칼럼이라 해가지고요. 조선 칼럼 인요한 혁신이 정권을 쟁취하라 이렇게 제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내용은 정권은 당대표가 주는 게 아닌 혁신위원장이 쟁취하는 것. 나는 이거 안 해도 그만이지만 당신들은 다 주고 협박이라도 해야 성공 가능성은 거기서 시작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또 하나는요. 조선일보가 이준석을 지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6일 김창균 기자가 칼럼을 썼습니다. 칼럼 내용은 이렇습니다. 완전히 이준석을 비호하는 거죠. 이준석을 집단 린치로 내모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힘은 청년을, 개혁 세력을, 소수자를 저런 식으로 대하는구나라는 생각이 강해됐다. 성상납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뒤집어 씌웠다고 착각하겠지만 사람들은 윤석열과 국힘 할배들이 이준석 꼴보기 싫어서 내치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아주 대놓고 할배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조선일보가 이렇게 이준석을 지원 사격하는 것은요, 다 목적이 있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선일보는 1950년 6.25 김일성 난침 때 그 인민군들이 서울 입성할 때 호해를 발행했습니다. 호해. 인민군 만세, 김일성 장군 만세. 호해를 발행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조선일보는 지금 호남 세력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을 뒤에서 지원 사격하는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죠. 이들은 현재 이인용안을 통해서 국힘당을 다 장악을 한 겁니다. 즉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 김의원 대표를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이인용에는 척지원장을 앉혀서 저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 정확하게 총선의 공천을 자기들 정체성에 맞게끔 그 사람들을 다 공천하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해서 빨갱이를 다 공천하는 겁니다. 빨갱이들로. 뭐 이렇게 어렵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그래서 빨갱이로 다 공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헌법 개정입니다. 저들이 이제 헌법을 개정하려고 준비는 다 끝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공청회를 두 번씩 참석했습니다. 마지막 공청회는 광주에 있었던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있었던 공청회에 참석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손을 들었어요. 제일 먼저. 왜? 공청회라는 것은 국민의 소리를 들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패널들이 다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발제제도 끝났고 바로 좌장이 이제 국민 여러분들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하기 전에 제가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었는데 사실은 손을 들었는데요. 바로 옆에 있던 발제자가 이 사람이 서강대 교수인데요. 그 좌장한테 귓속말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를 안 시키고요. 옆에 누굽니까? 이동욱? 그 친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판돼 버렸습니다. 완전히 공청회가 완전히 개판돼 버렸어요. 완전히 뭐 자기 그 자랑하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개판돼 가지고 그 소란 있는 상황에 이들은요 그냥 잽싸게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왜 보따리 싸고 왜 도망갔느냐? 공청회에서 국민들한테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은 우리들이 얘기하는 조차도 아주 귀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우리들 얘기를 무시하고 도망가 버린 거죠. 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경제가 심각한데 언론에서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냥 언론에서는 뭐 영끌, 그 다음에 그 아파트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경매 시장으로 많이 나온다. 뭐 그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경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지방 경제는요 사들 바닥이에요. 그리고 지금 은행들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건전성뿐만 아니라 또 뭐 BIS요 이런 것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를 안 하죠. 이 문재인 세력의
문재인 간첩 세력들이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다 망가뜨렸는데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결과를 누가 다 뒤집어 쓰느냐? 바로 윤석열이가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럼 윤석열 정부는 결국은 다 똥 빠지시면서 나중에 쫓겨날 가능성도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참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문재인 이중대라고 한다 하더라도 또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교대라고 한다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느 때 시험 폭탄이 털지 모릅니다. 국가 부채가 상당합니다. 국가 부채, 특히 가계 부채가 정말 끝도 모르게 불어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이 젊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집을 많이 장만했는데 지금 경제가 안 좋고 어렵다 보니까 이자도 못 내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매물들이 경매로 나오고 또 한 가지 중고차 시장, 특히 중고차 도매 시장에 매물이 쌓여가지고요 아예 경매는 못할 정도로 합니다. 너무 많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정말 지혜롭게 풀어놔야 돼요. 그래서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비용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예전에 IMF가 왔을 때를 감안해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저는 뭐 경제 전문가 아니다 보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은 어려운 상황을 가고 있다. 그리고 내년 4월 10일 총선과 함께 저들은 개헌을 할 것이다. 자, 쟤네들은 개헌을 할 때까지만 국민들을 어떻게 하든 간에 속이고 끌고 가야 된다. 그 전에 터지지 않도록 이 경제 문제나 모든 게 터지지 않도록 저들은 계속 막아야 된다. 이것이 사실은 저들의 그 현재 상황이죠. 근데 그냥 윤석열 정부가 아예 확실하게 까놓고서 얘기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예 경제가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 아예 기자회견 통해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할 가능성도 없죠. 자, 이상으로 저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노래를 끊었습니다. 네, 다음은 오린 코리아 조영환 대표님 모시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이 윤석열이가 문재인의 애완견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요? 윤석열이는 문재인 촛불 1기 정권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뒤집어 세우고 우익 인사 200명을 숙청한 촛불 빨갱이 정권의 우익 숙청 대장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의 속성이 바뀌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동훈도 같은 놈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서 낼 때에 앞장선 조선일보가 어제 한동훈이를 대구에 공천해가지고 출마시키기 위해 가지고 대구에 갔더니 대구에 한동훈 팬들이
얼마나 몰려왔는지 3시간 동안이나 사인을 하고 차를 늦게 올라왔다고 조선일보가 오늘 아침에 선전선동했는데 요거 딱 북한 공산당식 빨갱이식 선전선동입니다. 한동훈이야 누군가? 대구 가가지고 대구를 사랑하고 대구 경북을 사랑하고 대구 경북은 한 번도 공산당에게 적에게 뺏겨 본 적이 없고 패배한 적이 없고 점령당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은 이 한동훈이야말로 남로당 우익 숙청 총책의 부하로서 윤석열의 부하로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빨갱이 검사입니다. 사기 탄핵할 때 빨갱이 검사기 때문에 촛불 2기 윤석열 빨갱이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인지 무법부 장관이 합니다. 지금 이 정권은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촛불 1기 빨갱이 정권을 지키는 바로 삽살개 정권이요. 삶은 소대가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누구냐? 그게 바로 윤석열입니다. 저 강화문에서 정광훈이가 태극기 집회를 괴멸시키기 위해서 반문연대를 만들어가지고 사기탄핵 원천무효 집회를 괴멸시키면서 광화문에서 반문연대라는 이름으로 태극기를 다 김무성 쪽으로 끌고 가고 사기탄핵파 쪽으로 끌고 가고 결국 윤석열이에게 태극기를 상납해서 태극기를 던 빨갱이를 만들었지만은 윤석열이는 이번에 일주일 전에 약 열흘 전에 국회 시정연설하면서 문재인 정권 잘못됐는 거 비서들이 연설문에 다 써올려오니까 구수 머리도 별로 안 좋으면서 밤새도록 문재인 비판하는 문구 내용을 자기 손수 다 빼서 문재인에게 비판 하나 없도록 연설한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가 문재인 수호무사면 저 정강훈 목사가 윤석열 수호무사란 말이에요. 그 부대가 대가리 깨져도 윤석열 만세 부르는 자들이 정강훈 목사 팀입니다. 자유통일당입니다. 그러면은 태극기를 들고 윤석열 만세를 부르면은 윤석열이가 문재인의 아까 목사님처럼 애완견이 돼 있고 윤석열이가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 연설에서 문재인 정권 비판하는 것을 손수 다 뺐다. 양산에 집회 자유가 있는데 문재인 비판하러 가지 말라고 300m 접근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다 누가 합니까? 윤석열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 만세를 부르는 것은 곧 문재인 만세를 부른 것과 1%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재인 타도하면서 윤석열 만세 요래 외치는 자들은 여러분 뭐라고요? 정신병자요, 사이코패스요, 태극기를 든 빨갱이요, 태극기를 들고 문재인 만세를 부르는 놈들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한동훈, 이완석, 이복현 이 특검팀은 바로 우리 태극기 애국자들을 정신질환자로 만들고 페루나들도 만들고 사이코패스로 만들고 반란자로 만든 바로 그것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중앙일보 키운 이준석이, 인요한이, 김한길이 지금 소위 혁신과 통합의 이름으로 계속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띄우는 이것은 바로 남로당이 띄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 조선일보가 남조선일보고 저 조선일보가 호남조선일보라는 거 여러분 정확히 기억하지 않으면은 태극기 들고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기억하고 다른 데는 다 정신줄을 놓더라도 우리는 저 광화문에 정광훈이가 태극기 들고 윤석열 만세 부르다가
태극기 들고 문재인 수호무사가 됐다. 딱 한번 판단하면은 여러분 판단이 흔들리지 않고 저 조선일보가 보수 세력 같지만은 저놈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낼 때 세월호 7시간 동안에 나이 61살 된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를 애인을 끼고 호텔에서 7시간 동안에 뒹굴었다는 게 그 조선일보 최보식이 저 조선일보 방가조선 저놈들이 남노당 빨갱이 소굴입니다. 여러분, 조선일보는 이제 빨갱이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자, 문재인이가 촛불 빨갱이 넘버원, 윤석열이가 촛불 빨갱이 넘버2. 윤석열이는 촛불 빨갱이들을 만든 촛불 영웅입니다. 세 번째, 한동훈이를 또 대통령 만들겠다고 조선일보가 우리 대구 경북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우리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저것들은 그 세뇌를 시키면은 대구는 한동훈 박근혜 대통령에게 죄도 없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한동훈이를 대구 경북 사람들이 박수치게 만든다. 여러분 미친 거 아니에요? 그 미친 거짓 선동을 누가 하는가? 방가조선, 저 방가조선 윤석열 정권이 가짜 우파 정권, 태극기를 든 빨갱이 정권이 무너질 때 우리 저 조선일보를 반드시 방가조선의 재산을 몰수하고 새빨간 거짓말로 우파의 탈을 쓰고 남노당의 역할을 하는 저 조선일보를 폐간을 시켜야 대한민국 특히 대구 경북 정신을 차리는 보수의 성지가 되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한동훈 이런 놈들 윤석열 놈들을 광화문 광장을 끌어내가지고 문재인, 정광훈 그리고 윤석열 만세 부른 놈들 같이 저 광화문 광장에서 심판을 해야 대한민국 제대로 온다. 여러분 알겠지요? 이 말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동아일보는 여기 있는 신문들, 서울신문, 저거는 전라도 서울신문은 대한민국 관보가 호방건설 전라도 신문으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김대중 세력 국가부채를 전문학주로 늘면서 도둑질 해먹은 이놈들을 심판 안 하니까 이명박 박근혜 결국 그들이 감옥 갔어요. 앞으로 정권이 제대로 되면은 노태우 대통령 때만 해도 빚이 없었는데 김영삼 때 국가부채를 160조로 만들었습니다. 김대중이 끝날 때 국가부채가 750조가 됐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전부 다 그때 750조입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니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던 박정희 대통령 통령을 한 백운경 누구야? 그 박사가 내게 직접 저 발산동에서 직접 내 앞에서 계산해 준 겁니다. 여러분, 민주화의 탈을 쓰고 촛불 마적대가 돼가지고 정권을 약탈해가지고 한동훈, 윤석열, 조선일보, 중앙일보, 시민 좌익단체들, 국회에 있는 김정은의 개들, 지금 국회가 지금 빨갱이 소굴입니다. 여러분, 국회가 법을 세우는 입법기관이 아니고 국회가 법을 떨어뜨리는 기관이요. 언론이 공정보도, 진실보도가 아니고 국민들의 북한처럼 저 북한 노동신문 같은 것이 조선일보고 북한의 평양방송, 조선 중앙방송 같은 것들이 저거 TV조선이라니까요. KBS, MBC라니까요. 민주화의 이름으로 폐륜적이고 반란적인 이 세력들을 태극기가 몰아내야 되는데 태극기가 지금 개별지경이야. 이런저런 명분으로 개별적인데 우리는 여러분 뭐예요? 탄핵, 사기, 날조, 거짓 선동, 반란, 반역, 탄핵, 무효. 여러분 이 원칙 지켜가면은 언젠가는 문재인의 약, 윤석열의 약, 한동훈의 약, 사기 탄핵 정권, 1기 촛불 정권, 2기 윤석열 정권, 문성열 같은 놈입니다.
이재명도 같은 놈입니다. 재판하고 수사하고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고 윤석열한테 조금 이용당하는 모습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줄을 차리고 절대로 놓지 말고 윤석열은 문재인의 이기 정권이다. 망심하고 태극기 혁명, 진실혁명, 법치 회복 그리고 불법 민주파리 사회꾼들을 몰아내는 여러분 태극기 들고 혁명을 한번 이룩해 봅시다. 여러분 선거 때 대구 경북놈들이 서울 올라오라고 하는 게 혁신이한 게 인류아니야. 그다가 윤석열 세력 대구 경북에 꽂으려고. 여러분 이런 독재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 공천 개입하면 안 됩니다. 박근혜도 공천에 있다고 징역 2년 살았어. 윤석열 지멋대로야. 이런 구수짜리 머리도 나쁘고 심장도 나쁘고 배짱도 없고 폐륜적인 저거 대한민국 말아먹는데 우리가 절대로 끌려가면 보수의 망한다. 그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조용한 대표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이제 혹자는 여기서 이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 왜 윤석열을 왜 까냐 말이야, 왜 한동훈을 까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 대한민국의 현실이 상당히 아주 냉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난 1950년,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지금까지 북한은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계속 움직여왔습니다. 근데 이 과정 그 안에 들어가서 이 북한이 어떻게 국민의 힘을 장악해왔느냐, 그다음 민노총, 정교조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요소요소에 이런 것들을 이런 전체적인 역사를 알지 못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매일 TV만 보면은 이 전체 상황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저쪽에 그냥 전부 다 그 스피커에 의해서 다 세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약간 간과한 게 있었는데 한 가지 뭐냐면요. 지금 이 문재인 세력이 이 국가 부채를 763조를 늘렸습니다. 즉 2001년 12월 말 대한민국 국가 부채가 2,000조였어요. 2,000조. 2,000조 중에 문재인 이놈이 정권 잡은 그 시절에 763조를 갖다가 국가 부채를 늘렸어요. 이거 가만 내비둬야 됩니까? 정말 지금 대한민국의 인플레나 대한민국의 물가 올라간 거, 대한민국 전기세 올라가는 거, 지하철, 교통요금 다 누굽니까? 다 문재인을 포함한 종북 좌익세력들이 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대한민국의 적은 민노총, 정교조, 그 다음에 저 국회에 있는 빨갱이들 전부 다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남강기 박사님 모시고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날씨가 추운데, 자 여러분 여기 깨어나야 합니다 했는데 아쉽게도 대한민국 국민은 깨어나기는 싫어하고 노예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은 한 4달 반 남았을까요? 지금 상태로 가다가 보면 이제 내년 총선 끝나면 이제 모든 게 사실상 끝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뭐 딴 얘기할 거 없이 선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여기서 부정선거를 규명하라, 제대로 조사하라 한 5년 동안 외쳤는데 이놈들이
이제는 그 소리를 도저히 회피할 수는 없어가지고 국힘당 이 새끼들이 무슨 뭐 부정선거 관리해라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뭘 요구했더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두 가지 뭐 내걸었죠. 뭐 이렇게 전자개표하는 거 수검사하는 거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아주 그냥 얄팍하게 완전히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는데 실제 또 국민이 바보예요. 이 얘기 안 하고 뻔한 걸 알면서로 그래 그렇게 가다 또 이번에 몇 가지 얘기하니까 언론에서 막 띄워주고 해가지고 야 이제 부정선거가 없어지겠구나 이렇게 착각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온 얘기가 눈 감고 아웅식이라는 거 다 알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전선거제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리고 사전선거를 하더라도 현장에서 바로 표를 까지 않는 이상 이 선거는 부정선거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사기인지 알면서도 더 심각한 건 뭐냐,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요번에 문제 제기를 한 국힘당 이놈들이 야 이거로 이제 어느 정도 부정선거 논란은 해결됐다 해가지고 앞으로의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것을 막았다 그렇게 사기치는 거 말고 더 심각한 게 뭐냐, 이제까지의 부정선거는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책을 내세웠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못 박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2017년 이후에 부정선거한 거 그거부터 까이치고 뭐 일이 시작돼야지 말도 안 되는 몇 가지 냈다 해가지고 이제 부정선거 논란은 끝났다. 언론도 이제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그래서 이 국민들이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뭐 내년 4년 총선은 있으나 마나한 선거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대통령이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해결책도 대통령 말고는 지금 할 수 없잖아요. 제도권에서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꼼짝도 안 하고 윤석열이나 한동훈은 나올라라 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은 어쩔 수 없어요. 1년 반 동안 저 촛불 새끼들이 그래도 뽑아놓은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고 용산으로 몰려들 때 그래도 우리가 태극기를 앞세워가지고 이 탄핵만은 안 된다 해서 막아줬는데 이제는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용산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에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철저한 조치를 취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바지 대통령이 돼가지고 내년 총선 상황 끝나고 난다면은 식물 대통령 돼가지고 완전히 골로 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우리가 힘을 압박을 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윤석열에게 부정선거에 대한 마지막 압박을,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 달 전에 뭐 유튜브에 가서 이 부정선거 책임은 이제 윤석열 몫이다, 윤석열 책임이다, 윤석열이 해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조금씩 대통령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대통령과 한동훈은 모르는지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인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이 부정선거가 해결책이 요원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선거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선거를 하고 무슨 어떤 정권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몇 명 안 되지만 더 많은 애국 시민들 또 저쪽에 가끔 모이는, 사실 지난주에 제가 어디 외국에 세미나 때문에 가가지고 집회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지난주에 많이 모여가지고 주요 이슈가 부정선거 문제였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외칠 것이 아니라 용산으로 몰려가가지고 윤석열에게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으로서의 대권을 활용해가지고 부정선거 반드시 살펴봐라, 해결하라 이렇게 압박을 해야지. 이 글쎄요 그게 또 받아들여질지 않을지는 그러나 불투명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렇지 않고는 국민 저항이 없이는 이 상황은, 이 부정선거 문제는 또 그 이후에 전행될 대한민국의 운명은 도저히 회복 불능의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태극기 전사들의 자유우파 시민들의 싸움은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이미 경제는 망가졌고 회복되기 어렵고 선거 하나, 그거 하나가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이다. 이 상태로 내년 4월 총선 맞이하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니 추운 겨울 우리가 힘을 모아서 부정선거 이거 하나만이라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우리 모두 피해 혁명을, 태극기 혁명을 할 각오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서 나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